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전략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탄핵 이후 주식시장 위기는 기회 뒤집기 한판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탄핵 이후 전망, 지난주 시장은 어떻게 됐었나,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주시, 그 다음에 일본은행 금리 인상 그 내용을 주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망업종 투자 전략, 그 다음에 호재 악재 정리, 위기는 기회, 어떻게 뒤집기를 한판 할 것인가, 그런 순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지난주 시장이 왜 올랐고 앞으로 탄핵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가 오른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 정국의 악재를 흡수했다. 뭐냐면은 12월 3일 담화 발표 이후에 계속되는 흔들림이 있었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고 2주째 따라서 12월 9일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이른바 130포인트 정도의 갭상승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130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있었는데 그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이제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지난주 상황이 여기에요. 지난 상황이 여기 오른쪽에 월요일 날 2360원 하락을 찍고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이 4일 연속 상승하면서 140포인트 이상의 갭상승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 갭상승. 지금 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상승 여력은 여기까지 앞으로 한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 사이에 갭 상승이 있다. 시장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 경기의 반등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따라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업황이 좀 4분기 들어서 회복이 되면서 기업 경기의 반등 조짐이 보이면서 이런 흐름들도 긍정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 이 자체가 세계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체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어지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 시민 의식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큰 어떤 세계 시민 의식 환경 속에 영향을 끼쳤다. 이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간접적인 긍정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지난주 상승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매우 주시할 흐름은 아무래도 환율, 원달러하고 엔달러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원달러가 오히려 1435원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마감 원달러가 1435원까지 마감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원달러가 1435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걸 한번 쭉 한번 1년치를 한번 볼게요. 1년치를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 그 12월 탄핵 이후에 원달러가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서 1,430원대까지 올라서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5년치 평균을 보게 되면 23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이 내용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자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부터
외환당국 관리 흐름에서 보게 되면 경제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율 정책에 따라서는 좀 불안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년치를 한번 볼까요? 10년치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2022년도 이후에 환율이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흐름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흐름을 이 고환율 자체가 이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노출된 환경이잖아요. 노출된 환경이라서 환율이 어찌됐든 간에 1,400원 이상에서 올라가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돌아오는 12월 중순 16일 이후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박스권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대형주도 그렇고 어떤 주식도 단기, 개별주 자체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16일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감 1,400원 초반 또는 1,400원 이하로 떨어지느냐 이 흐름을 좀 잘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는 12월 16일 전후에 내일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 폭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우려가 좀 해소가 되어야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런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지난주 시장 특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142포인트의 갭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OECD 세계 경제대국에서 1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따라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원달러 환율만 안정이 되면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16년도 12월 달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탄핵이 12월 달에 탄핵이 가결되고 그 다음에 3월 9일까지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였다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큰 흐름은 탄핵 이후에 헌재 재판이 되고 꾸준하게 리스크가 제고되면서 종합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5월 달에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주식시장은 2,400,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 시장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 흐름이 엔캐리 우려만 없어지게 되면 시장은 우상향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악재를 정리를 해드리면, 단지 그 탄핵 정국이 지속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단기 고점이라는 점은 자금의 유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경험이 조정은 기회라는 어떤 인식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심리가 적용이 되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대한민국의 민주의식의 회복력이 세계가 주목되고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세울 수가 있는가? 먼저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는 기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서워한다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대출받은 자금이 아니고 안정된 여유 자금이라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잘라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주식은 항상 이 파동 속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파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잘라버리는 순간 이른바 손실이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좋은 종목은 버텨가는 거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뭐 이른바 2배 이상 빠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했어요. 이 주식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흐름 속에서 대응을 찾아야 되고 역시 이 모든 우량 자산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우량주로 교체하는 기회.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식이 하락을 했으니까 나는 내 주식을 버틸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3천 원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과감하게 10만 원 가던 주식이 3만 원으로 빠졌으면 10만 원 가던 주식 우량주가 3만 원에 빠졌던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량주로 교체를 해야 여러분이 회복 시기가 빨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트럼프 이후에 이후 2기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결국 관세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돼요. 역시 엔터주는 주목해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상사주이면서 밸류 재평가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KB금융, 현대일렉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계속 시세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 쓸 수는 없지만 뭐 방산주 중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도 물론 관심 중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뒤집기 한 판 어떻게 할 것인가? 뒤집기 한 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7천만 원 정도는 우량주를 저평가한 종목으로 급락한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요. 3천만 원은 탄력 포트로서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서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미 이제 최저점에서 한 20, 30% 갭을 메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엔터주는 25년 말이 피날레가 칠 것이고 26년도는 차별적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이제 실적이 이제 12월 내년 1월부터 막 이제 공연이 시작되죠. 또 하나는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이 K-팝 아이돌의 응원봉이 등장하면서 K-팝 콘텐츠가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K-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오히려 이 엔터의 K-팝이 이른바 스타 종목 중심으로 스타 가수 중심으로 굉장히 더 관심을 갖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른바 이제 BTS가 내년 6월 달에 완전체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내년 하반기에 투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뭐 가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K-팝층이 훨씬 좀 높아질 수가 있다. 따라서 엔터주는 트럼프 시대 2기에 여전히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밸류업 저평가 종목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이제 이거죠. 이 종목인데 지금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지금은 모든 종목군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하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다 하락을 했고 다 조정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압축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자, 또 이럴 수가 있죠.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대왕거래가 나온 것은 2024년 올해 이 6월 달에 대왕거래가 나왔어요. 하지만 포스코인터는 대왕거래를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2차 전지 밸류 라인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뛰면서 이른바 2차 전지 제로 조달 수급으로서 반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실적주 그리고 에너지주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인터는 에너지주로서의 저평가 종목으로 봐야 되고 월봉 가치로 보더라도 이미 과거의 패턴과는 좀 다르다.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적어도 6만 원과 7만 원 정도의 이 갭은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 이른바 상사주가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포스코인터는 밸류업을 실시하는 이제 빠르면 뭐 12월 안에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죠. 그다음에 25년부터 27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물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이른바 호주라든지 미얀마의 가스전 개발 흐름을 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는 HBM5E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나름대로는 HBM5E 엔비디아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나 공급된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터트려져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자사주 10조 원 정도 매입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주가는 지금 4만 9,9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만 6천 원대까지 왔어요. 이걸 무서워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여기 7만 원대까지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삼성전자도 매우 관심 있게 공략 포인트로 본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바로 6세대로 바로 가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만 믿고 가지 않아요. 항상 모든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러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미국의 독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 가치나 아마 경쟁력은 우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수익 가치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B금융은 금융 밸류로서 앞으로 삼성화재의 후속주로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8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관심권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현대일렉이라는 종목군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현대일렉 제가 보여드리면 현대일렉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24년도에 6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37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배당도 그렇고 밸류업도 그렇고 엄청나잖아요. 뭐 분기 배당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월봉 보시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산일전기 한번 볼까요? 산일전기. 자, 이 산일전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산일전기를 보시면 산일전기가 지금 500원짜리 액면가가 69,900원이죠. 그리고 상장 주식은 3천만 주죠. 그리고 이제 주당 EPS가 1,761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대인력을 보면 자, 현대인력을 보시면 현대인력 상장 주식이 3,600만 주예요. 주당 EPS가 이제 7,200원이에요. 이게 이제 액면가 5천원짜리라는 말이에요. 액면가 5천원짜리. 따라서 액면가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산일전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주가가 높지만 액면가 5천원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3만 7천원대 정도 주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이 현대인력이 앞으로 45만 원에서 50만 원 원자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단 이 부분은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아마 조정과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 확인을 통해서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주식을 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집기 한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는 종목에 붙잡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7대3 정도의 포트폴리오, 70%는 이른바 우량주 저평가되었을 때 갈아타기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30% 정도는 내가 전략적으로 밀당할 수 있는 종목, 뭐 엔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테마 순환 종목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 관점 내에서 여러분이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탄핵 이후에 앞으로 시장 흐름과 우리 시장 대응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